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에 사실상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오늘로 이틀째인데요.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광주 상무지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둑해진 상태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오늘로 이틀째인데요. 이곳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평소보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2주 동안 일시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건 총 701개 업소입니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자치구 경찰 등과 단속반을 꾸려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살필 계획인데 첫날인 어제 단속 결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과 유흥주점, 춤을 출 수 있는 콜라텍과 감성주점인데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예 문을 닫은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르지만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 중에도 밀집도가 높은 곳들이 많다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클럽 등 업소 27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가동한 상태입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이태원 클럽이나 일대 유흥가를 다녀온 사람은 6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검사 중인 53명을 제외하고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포함된 학교와 학원의 원어민 강사 등 교직원 66명 역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밀집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태원 등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방문자는 익명검사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상무지구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들은 실습 과목마저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한 대학이 모든 강의를 대면 강의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학생 수 1,800명에 달하는 세안대학교 영암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2달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 지난 11일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기숙사 운영도 정상화됐습니다. 대학 측은 건물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강의실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우려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위험하다, 불안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을 체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강행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많아 감염병 유입에 대한 가짜뉴스도 확산되면서 일부 학과에서 시작된 등교 거부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1.5m도 안 되는 간격을 유지한 채로 52명의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고 총학생회는 대면 수업 여론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더 많았는데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등교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등교를 하기 전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했고 학생들은 90% 이상이 거의 등교를 반대하였고 한편 목포대와 초당대는 실습 이외의 과목은 온라인 수업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목포 해양대는 1학기 전체를 재택학습으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등교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자 교육 현장에서는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이맘때면 취업이 결정됐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 공백에 취업 시장까지 얼어붙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공업계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방문으로 분주했던 지난해와 달리 교실은 비어있고 교무실도 적막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맘때 기업체 특강을 통해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기업체의 연락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업체들, 이런 산단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올수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심리적 불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나 실험기구를 이용한 실습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교육 공백도 더 심각합니다. 실험해보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상 보는 거하고는 실무 방법은 틀리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이 이 대면 수업보다 훨씬 효과도 떨어지면서 좀 힘든 것이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채용 규모 축소도 가시화되면서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률은 올해 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이 절실해진 학생들은 등교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습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한두 명 정도 접촉이 없을 수 있는 수준으로.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지역 감염 상황이나 학교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등교 방안을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는 7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달 취업자 수도 8천 명이 줄어든 96만 명으로 조사됐고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54만 2천 명으로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40주년의 큰 의미를 담아 5월 항쟁의 최후 격전지가 기념식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옛 도청 개최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지만 4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서 5.18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을 기념식장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도청 앞이 또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지역에 또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수렴해가지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5.18 묘지에서 치러지던 기념식의 장소가 처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은 2만여 명의 시민학생이 민족 민주화 대성회와 횃불 행진을 벌였던 곳이고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항쟁했던 5.18 사적지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5.18 전야제가 옛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취소되면서 이곳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은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40년 이후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를 다양하게 좀 심사숙고해보는 성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념식 참석 인원은 40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참석자들은 방역 수칙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게 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은 국립 5.18 묘지로 이동해 묘역을 돌며 참배하고 5월 희생자의 뜻을 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찾아와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5.18 40주년을 맞아 5.18 당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통합당과 한국당의 지도부도 5.18 기념식 참석과 5.18 묘지 참배를 위해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5.18을) 경험하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느끼는 5.18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5.18의 현재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듯 5.18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는 한 시사 유튜버의 영상. 조회수는 30만을 훌쩍 넘겼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잘 알지 못했던 5.18을 이해하게 됐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5.18 왜곡 콘텐츠가 유튜브에 넘쳐나긴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에게 잘 팔리는 콘텐츠 또한 유튜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고 싶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시원해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대중매체나 SNS 등 미디어를 통해 5.18을 인지하고 있고 10대 10명 중 7명은 정보 습득 채널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 200을 겨우 넘는 등 밀레니얼 세대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매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생산자 위주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자체를 요즘 젊은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그게 외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그래야 흥행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공교육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 어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 등의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접하는 내용에 학생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과거에 지금 40년이나 된 역사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워하는 측면도 좀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과 그다음에 다양한 흥미로운 콘텐츠와 결합된 여러 5.18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시대와 시대를 잇는 5.18로 거듭나기 위해선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16일과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5.18 행사위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 등은 광주시와 협의해 16일과 17일 광주 금남로를 5.18 영영 추모 공간으로 선포하겠다며 이 공간에서 5.18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없도록 경찰에 관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금남로에 추모재단을 설치하는 등 추모의식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창작터에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광주 문예회관 국악당 인근에 세워진 표지석의 제막식에는 가사를 쓴 황석영 작가와 김종률 작곡가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녹음했던 당시의 주인공들이 참석했습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곳은 1982년 노래 제작 당시 황석영 작가의 집터가 있던 곳입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임명을 앞두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 인사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광주시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적인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으로 책정된 예산 18억 5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주 경실련도 사회서비스원장 내정 의혹에 대해 반발하며 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내정자로 알려진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복지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내정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고 투명하게 임명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18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